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 맛집 주식 차트 예언자의 1타 쌍패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 특집으로 여러분들한테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원전 재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상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나올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님들 입장에서도 원전 관련주를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원전 관련주라고 해서 모두 다 가는 건 아니죠. 분명히 거기에선 대장주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대장주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된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더 갈 수 있는 자리인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내가 원전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들어가면 안전하게 수익이 날 수 있고 나중에 대장이 될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기존 원전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앞으로의 대응 전략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영상이 될 테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신규 원전주를 들어가려면 어떤 종목을 또 들어가야 할지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고민들을 싹 다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주요 매수 타점, 주요 맥점 같은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목 같은 것만 딱 보고 그냥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지 내가 가진 보유 종목이라든지 혹은 신규 매수에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실 테니 여러분들의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장주답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한 가지 그림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타점이 어딘지 그걸 명확하게 찝어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어느 정도 정점이 되면 이제 하방으로 조정이 나오겠죠. 그게 눌림이 될 수 있고 깊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다 상관없어요. 이 바닥권 영역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 초입 부분에서는요 이제 적산병 즉 양봉 3개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일봉, 주봉 다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찾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2500 종목을 검토해본 결과 가장 승률이 높은 차트는 월봉 차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월봉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한번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월봉상에서 적산병 즉 양봉 3개가 출현을 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다 넣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쌍바닥을 찍던 아니면 눌림을 주던 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이 전고점을 돌파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맥락이 나오느냐? 이런 바닥권에서 연속 3개의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요. 일단 월봉상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켰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그건 분명히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이뤄낼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세력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집이라는 거잖아요. 그 양봉 3개, 이 적산병이 매집을 한 구간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우린 몰라요. 그 뒤에 여기서 눌림을 준 이후에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양봉 3개가 세력이 매집했다라는 걸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번 내렸다 올리는 과정에서 이 내리는 부분은 매집을 한 이후에 따라서 매수한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미들을 다 털어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털어냈으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순으로 즉 본격적인 시세의 폭발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외워두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그림의 완성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하시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거기에 맞는 차트를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정 KPS를 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큰 산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깊은 조정이 들어와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 영역에서 뭐가 나왔나요? 지금 보시듯이 양봉 3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매집한 구간은 바로 여기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고점을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깊은 조정 이후에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자리 58,000원 있잖아요. 이 자리부터가 우리는 매수의 맥점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여기서 한번 빵 튀기고 지금 현재 이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 고점을 쌍고점 맞고 딱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여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느 타점을 매수해야 될 것이냐? 명확해요. 내려오면은 58,000원에서 매수를 하면은 최소한도 잃을 걱정이 없어요. 왜냐? 여기서 이탈하면요. 얘는 빠르게 여기서 돌림이 와요. 하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재차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더 크게 수익을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는 이 구간, 여기를 돌파한 상징적인 이 양봉의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큰 시세 폭발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빵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기수도 볼게요. 이 우리 기수도 한번 보면요. 얘도 지금 보면은 앞에 너무 큰 산이 보여져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부터 한 번에 산이 그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 영역에서 하나, 둘, 셋, 4개. 즉, 4개 양봉이 나왔어요. 적산병 이상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건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이 고점, 자, 이 고점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아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들어가야 될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 2,000원 구간이에요. 2,000원 구간에서 빵 치고 나서 여기에서 옆으로 흔들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마저도 한 번 상 그린 다음에 여기서 또 적산병이 나왔죠. 얘들은 계속 매집과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리고 또 매집과 시세 차익을 노렸다가 계속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계속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세력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항상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 말대로 다시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작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뭘 할 수 있어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기술이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했어요. 물론 당연히 원전 재료가 끝나지 않았고 더 갈 수는 하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은 이제 세력은 이제 심화해 하려고 하는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여기서 이제 쌍고점 맞고 이제 내려오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하실 거라고 하면은 최근에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단타를 치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우리가 최대한 리스크 없이 안전한 자리를 잡으려면요.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술 원전 재료 안 끝났어도 우리 기술은 이미 시세를 다 줬기 때문에 얘는 내려갔고 또 다른 종목이 대장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후발주자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바닥에서부터 잡으신 분들은 이제 슬슬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천천히 수익을 창출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저는 사실 반대예요. 왜냐? 바닥권에서 더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매수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건설을 보자고요. 현대건설도 같은 맥락이에요. 최근 여기에서 한 번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요 구간만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 보잖아요. 상당히 큰 구간이란 말이에요. 볼까요? 일봉상이에요. 그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서 보면은 야, 이거 한번 세력이 해먹고 이제 세력 이탈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결국엔 얘는 이것 또한 매집과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또 재매집 그리고 재돌파의 과정을 겪는 그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월봉상에서 전체 그림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리, 적산벽 나온 이 자리가 맥점이 되는 거고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더 갈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매수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건들지 말자.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규 상장을 했을 때 항상 처음에 첫 거래일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이 고점을 형성하는 이 구간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뉘어요. 이 구간을 중심해서 이 위에 있으면은 상방으로 열려 있는 거고 이 아래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기는 저항 라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중심선 여기를 잡으시고 최근에 여기서 이제 몸통을 돌파해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맞고 올라가야 되는 거였지만 이때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쭉 내려가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을 보인 후에 여기를 한번 돌파를 시도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윗꼬리만 남기고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여기를 찍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러분들 우지엔텍은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갈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최소한도 얘는 원전주가 살아있는 한 35,800원 이 자리는 일단 찍으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주가는요 파동의 이론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주가가 처음에 상승을 해요. 그리고 와서 눌림을 주죠. 그러면은 이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고 올라가는 게 긴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점에 다다르면은 이제 얘가 하락하는 게 길어져요. 그러면 얘는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게 길어지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헤드 앤 숄더의 모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맥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지금의 우진엔텍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얘가 여기에서부터 치고 여기서 눌림을 받고 이렇게 올라갔어야지 이 상승 추세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얘는 올라갔다가 하방으로 더 길어졌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제 눌림을 주고 나서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고 올라가는 게 길어지는 이런 수순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하락 추세가 길어졌을 때 이 기술적 반등은 35,800원, 즉 이 맥점 자리까지는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앞에 요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35,800원 라인을 얘들은 계속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조금 안 맞고 내려왔지만 얘는 이제 여기서 쌍바닥 짚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우지엔텍 같은 경우에는 35,800원을 일봉사에다 한번 그어볼까요? 자, 35,800원, 35,800원. 자, 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얘가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려다 말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이 박스권을 여러분들 보시고 이 구간이 이제 저점이 돼서 아마 35,800원까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월봉상에서 35,800원에 이제 몸통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정고점 클리어는 물론 이 구간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저점에서 확보를 하시잖아요. 물론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운 좋으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수직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점이라는 걸 잡아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도 되는 거고 어차피 맞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저점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돌파하는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신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수익권을 잡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들을 세력들한테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우지엔텍 같은 경우에 그래서 35,800원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세력이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맥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우지엔텍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 너무 쫄리지 마세요. 이제 3월달도 끝났고 이제 4월달 들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 여기 저점 확인을 할 수 있긴 하겠죠.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방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기보다는 여기 짚고 다시 35,8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래서 4월달이 좀 약간 다시 양봉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맥점이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엔 흐름상 전약 후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츠로테크입니다. 사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박스권 테두리 안에 이 가두리양 시장에 잡혀있는 애들은 사실 건들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이런 애들은 이런 바닥권에 내려왔을 때는 한 번 정도 잡아볼만 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 애들은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점, 이 14,000원 라인을 돌파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뭐 시세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고 이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이거 잡을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원전주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비츠로테크를 굳이 내가 잡을 필요가 있겠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당연히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대응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하겠지만은 제 관점은 여기에서 수익 중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은 굳이 여기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신규 매수 관점을 갖는 상황에서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선 잡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원전주를 이제 신규 매수로 타점이 들어가기엔 어떤 종목들이 좋겠냐, 그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종목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는지 그것까지 보셔야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에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뉴스 기사 제목들 한 번 정도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주식으로 대박난 일반 투자자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엔 내가 큰 돈을 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 없으신가요? 그건 바로 단 한 종목만으로 인생을 역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돈을 벌기 위해 굳이 여러 종목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잡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이 뭔가요? 그건 바로 세력. 세력의 의도와 세력의 생각을 읽으면 앞으로 이 종목이 크게 급등할 종목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듯이 11월달 세력주로 제가 동양고속을 추천드렸는데요. 이때 갑작스럽게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는 바람에 좀 급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매수 진입을 하셔서 큰 수익을 거두게 된 사례인데요. 11월달 세력주 추천주로 보시다시피 1300%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알고 잡는 것이며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자, 지금부터 제 차트를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주 매수, 세력주 매도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 표시는 우리나라 어딜 가서 찾아봐도 저 혼자만 소유하고 있는 1급 비밀입니다. 자, 여기 차트에 보시듯 이 종목이 세력주로 인식이 되면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세력의 흐름을 판단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특별한 신호입니다. 이렇듯이 요즘처럼 AI 시대에서는 누구보다 정보를 더 빠르게 찾아내서 이 정보를 돈으로 빠르게 바꿔야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듯이 작년 12월달 세력주로는 계양전기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이때 당시에 올려드렸던 차트를 보시면 아직 급등이 나오기도 전에 세력주 신호가 떠서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어떤 이슈와 테마가 잘 가는지 이런 건 잘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세력들이 어떤 종목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걸 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주 신호로 저는 여러분들께 매달마다 가장 크게 갈 세력주 종목을
한 종목씩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현재까지 100%로 적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세력들은 이런 1000% 넘는 급등 종목을 작업하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매집을 하고 있을 테고요. 우린 이 세력주 신호로 그 작업하는 종목을 찾아내서 수익을 챙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수를 할지 말지는 결국엔 우리 구독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저는 단지 그냥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 매달마다 한 종목씩 나오는 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세력주 종목 일단 한번 어떤 종목인지 보기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보내주시면 세력주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도 입장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명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테니 이번 기회로 계좌 역전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지금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시점을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몸통으로 확 돌파를 했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3월달이 이제 며칠 더 남아서 얘가 좀 더 밀릴진 모르겠으나 얘는 여기를 상징적으로 돌파한 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뭐 쉬었다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얘는 여기가 고점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갈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겠고요. 이 큰 저항 라인의 박스권 영역이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구간이 12,000원에서 9,900원 라인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일봉상에다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12,000원, 9,900원. 자, 보시면은 12,000원, 그리고 9,900원. 그쵸? 자, 아까 월봉상에서 봤던 그 가장 큰 매물대 라인, 그 라인이 바로 여기에요. 그쵸? 여기고, 그리고 지금 일봉상에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항상 세력반 영역존에 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당장 어떤 거 잡아야 될까 한다면은 저는 오르비텍을 잡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영역권에 와 있고 지금 이 구간 세력반 영역에도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지 결코 잃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9,900원에서 12,000원 라인 요 테두리 안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존으로 생각하시고 잡아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창솔루션입니다. 사실 대창솔루션도 앞에 이 캔들을 보면요, 상당히 매물대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산 하나 그려놓고서 이 바닥권에서 적산병 하나가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고점을 지금 계속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 그 고점이 3,355원이에요. 그쵸? 3,355원을 이번에 돌파를 했고, 다음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돌파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에 이런 매물대들이 촘촘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들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은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3,350원 한번 그어볼까요? 3,350원 여기죠. 자, 오늘 여기를 살짝 이탈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세력반 영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3,355원부터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 2,700원 라인까지, 자, 받아 적으셨죠? 요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은 한 번 정도 큰 슈팅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전 주들 중에서 이 정도면은 어느 등급에 속하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약간 A- 등급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맥점 자리는 좋은데 올라가는데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과연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 물론 세력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재료 같은 거 하나 붙인 다음에 빵 터트리긴 하겠지만은 결국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믿고 굳게 끝까지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창솔루션은 현재 구간이 그래도 이제 매수 영역권으로 진입을 했지만 이런 애들은 한번 올라갈 때 한 30%, 한 40% 정도 수익권 잡으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전기술이에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얘는 지금 이제 신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잖아요. 여기 최근에 고점이 하나 생겼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고점, 그쵸? 이 고점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이 고점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맥점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여기서 상승을 하다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시세 다 주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파동의 원리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얘가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그래도 세력이 어느 정도를 보내야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도 20만원 돌파하고 한 25만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가다가 말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말고 내려온 애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치고 내려온 애들은요, 이런 지지라인 다 깨고 갈 거예요. 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얘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대시세를 뿜을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보내야 할 최소한의 금액, 그 금액을 안 찍고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려오는 게 개별적인 악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맥점 최소한도 142,000원 그리고 123,000원 요 정도 이 구간이 여러분들한테는 매수의 맥점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봉상에다가 한번 그어보도록 할까요? 예, 142,000원하고 123,000원이죠. 자, 142,000원 그리고 123,000원. 자, 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영역권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마치 여기 또 세력밭이랑 또 연결되어 있네요. 이 세력밭 영역 존으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은 매수 급소의 자리가 될 수 있겠고,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다시 한번 더 돌파할 그런 여유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맥점 자리에서 잡으셔가지고 크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추천 종목이었는데 좀 히든 종목이에요. 처음으로 한전산업이에요. 한전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한전기술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신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어요. 이 자리가 뭐냐면요, 얘가 올라갈 때 적산병으로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또 적산병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그림 18,600원과 19,500원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맥점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8,600원과 19,500원 이거를 일봉상에 보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자, 이 자리고 지금 딱 여기 세력반 영역에 하단 영역에 와 있죠. 이거는 저는 당장 다음 주부터서라도 여러분들이 잡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매수의 급소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좀 더 내려올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수가 폭락하는 거는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회복되면 바로 수직 상승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 쌍바닥 짚고 이렇게 올라갈 심산으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는 듯 하거든요. 여기서 아마 장대 양봉이 갑자기 빵 하나 나올 거예요. 보통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내려오는 애들은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갑자기 빵 하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고, 다음 주부터 내가 한전산업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계속 시가부터 노리셔야 돼요. 시가부터 계속 잡고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말 중에 뭐 전쟁 이슈가 커져가지고 다시 미국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개파락에서 시작하겠죠. 그럼 그 개파락하는 시가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다 잡아가세요. 한전산업은 제가 볼 때는 큰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태용입니다. 태용은 정말 제가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앞에 이런 큰 산도 있었고 이 바닥권 영역에서 지금 얘가 적산병으로 크게 땅땅땅 때렸어요. 한탕 세력이 해먹고 나서 한번 깊게 눌러주고 빠르게 눌러줬죠. 그럼 개미 털기를 빠르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와서 개미들이 못 잡게끔 빠르게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46,000원 라인을 한번 올렸다가 여기에서 딱 지금 끝난 지점인데,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태용에 대해서 원전주를 잡으려면 태용을 잡으셔야 된다. 지금 원전주는 태용이 또 대장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6,000원을 맥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잡아가셔라. 내려가도 절대 쫄지 마라.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결국엔 꿀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결국엔 멍 때리고 있다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한두 개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시장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시장이 무너질 거 모를까요? 무너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타점, 원전주 중에서 신규 매수를 가질 만한 종목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순위로 태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한전산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전기술이죠. 한전기술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르비텍.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매물대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복불복이에요. 사실 저 매물대를 어떤 식으로 세력이 소화하고 갈 것이냐, 저는 그런 거고, 사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4개 종목은 이미 세력이 분출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원전주를 잡을 거면 이 4종목을 잡아가라.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결국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타점들, 그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나중에 설상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쟁 때문에 지수가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매수 타점에서 잡으셔야지 빠르게 탈출할 수가 있어요. 손절을 대부분 못 하시잖아요. 손절을 못해도 내가 본전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빠르게 주는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종목, 이 4개 종목의 매수 타점을 꼭 알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말 중에 제가 또 다음 주 추천 종목들도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이렇게 올리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